참 재밌는 그 결과가 있는데요. 화를 확 내면 네. 이거는 이제 전투를 임했을 때 몸으로 딱 구성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 스트레스 그 호르몬인 코티졸이 확 올라가고요. 네. 아드레날린이 확 나와요. 그래야지만 이제 효과적으로 내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 화가 딱 나면 15초의 피크를 확 찍고요. 그 다음에 2분이 되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고 15분이 되면 완전 정상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2분을 좀 기다려주면 한풀 꺾이고 15분을 참으면 안정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욱하는 거는 사실 이 15분 안에 결정이 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15초, 그 다음에 2분인 거죠. 이것만 잘 넘어가도 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게끔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 순간만 잘 참으면 네, 되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방송하면서 네. 네. 제가 방송하면서 제일 목표가 뭐냐면은 화를 좀 참자라는 건데 근데 방송 처음 할 때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도 민영이가 막 이렇게 할 때 화를 돋구는 행동할 때 한 3번을 참아요. 그게 한 15초에서 20초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화가 갑자기 이렇게 딱 다운돼. 네. 맞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이 때문에 화가 나면 얘기하거든요. 엄마가 안 보이는 대로 가줄래? 하거든요. 걔를 계속 보고 있으면 화가 나잖아. 걔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으니까 엄마가 안 보이는 대로 좀 가줘. 엄마 지금 굉장히 화가 났거든. 그래서 그 아이를 안 보면 훨씬 좀 낫던데요. 네가 어디 좀 가줄래? 너는 사라져, 꺼져,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느니 엄마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가 방에 들어갔다 좀 이따가 너한테 얘기하려고 해. 아, 그래요? 라고 얘기하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요. 그렇구나. 굉장히 많이 화가 났어라고 네. 굉장히란 말 쓰셨는데 그게 아이는 부모에게 어쨌든 의존적인 존재잖아요. 의존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이 화가 났어. 아이가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죠. 그래서 이 말을 좀 세기를 줄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요? 네. 난 네. 굉장히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왜냐면 사람 배워야 좀 돼요. 피하라. 네, 그러니까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제 그렇죠. 최소한 10까지는 세라 마음속으로. 네, 그죠? 네. 그러면 조금 그 15초를 약간 다스릴 수 있는 건데 네, 네. 저는 아이가 안 보이면 네. 그게 잘하고 있는 건 줄 알았더니 그 방법은 아니었고. 좀 있으면 애가 크면 네. 자기가 안 사라지죠. 내가 왜? 그렇죠. 그래요. 엄마가 그렇죠. 없어져.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머, 그 용서가 아직 안될것 어리니까 같은데. 그래. 갑자기 손을 묶어 쥐었어. 감히 엄마한테 내가 왜 사라져? 지금 그러고 계세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15초를 잘 넘기면 15초. 극단적인 상황을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5초면은 심호흡을 제 생각에는 한 5, 6번 정도 하면 15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거를 좀 자꾸 생활 속에 연습을 해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똑똑하게 화나는 비법 살펴봅니다. 화의 두 얼굴.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듯이 네. 화를 지나치게 표현해도 문제고 또 화를 너무 꾹꾹 눌러 담아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화를 참으면 너무 참으면 너무 참으면 화병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너무 화를 많이 내버리면 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일종의 뭐 분노 조절 장애 장애도 있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화는 조절해야 될 대상이고 관리해야 될 대상이지 그렇죠. 화는 참아야 될 그 감정은 아닌 거죠. 조절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엔 조절이 안 됐던 게 특히 시댁이잖아요. 여자한테는. 그러니까 화병 그러면 저는 화병은 엄마들의 병. 이게 이렇게 성립이 공식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화병은 엄마들의 병인데 맞습니다. 요즘은 엄마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그냥 오히려 현대인의 병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제 아는 친구는 상사의 그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그럼요. 사소한 일에도 포근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집에 와서 잠도 못 자고 소변에서도 피가 섞였어요. 그렇다고 때려칠 수도 없고. 너무 찔려. 제가 사업을 하고 나서 가장 사업을 잘했다고 생각 들었던 이유가 처음에 회사를 만들어서 얼마나 잘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정말 4년을 준비해서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너무 의욕에 차가지고 직원이 19명이었는데 1년 만에 18명이 그만뒀어요. 한 명 놔두고 네, 다 한 명 그만둔 놔두고 거예요? 다 그만뒀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내가 화를 내고 내가 그 직원들한테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 것 때문에 그만둔 거예요. 그래요? 전 몰랐어요. 진짜로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회성이 굉장히 부족했던 거예요, 제가. 가수 생활만 하고 이래가지고. 한 명 안 그만둔 사람은 제 사촌 처남이에요. 그만둘 수가 없고. 네. 가족이네요. 근데 자영이니까 거기도 못 그만둔 거지.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때 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 그 이후로 정말로 내가 참아봤어요. 1년을 단 한 번도 화를 안 냈어요. 회사에서만큼은. 그러니까 대신 집에서만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뭐래. 실제로 뭔가 직원이 일을 잘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이렇게 했지? 야,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네가 이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달라져. 너 충분히 잘할 수 있잖아. 한번 믿어볼게. 기다릴게. 잘해봐. 그랬더니 말을 훨씬 더 잘 듣는 거야. 아, 화낼 때보다. 화낼 때보다.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게 기업에 있는 임원이나 CEO들을 코칭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때 제가 들어가는 제가 코칭하고 있는 기업에서 실제로 서베이를 해봤어요. 상사들이 그리고 CEO와 사장과 임원들이 가장 직원들에게 부담 없이 편안하게 표현하는 감정이 뭔지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뭐였을까요? 화 아니에요? 1위로 나왔던 게. 그렇죠. 오늘 주제가 그쵸? 너무 쉽게 나오는 예, 거죠. 예, 예. 화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고 더 많은 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편안하게 표현하는 게 화라는 거죠. 우리 시어머니한테 표현은 못하지만 그렇죠. 내 애는 잡을 수 있잖아요. 화내면서. 맞아. 그것도 집안 내 권력 싸움인 거죠. 맞아.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사회가요. 네. 예전에는 이제 화를 좀 안 내고 참는 것이 좀 더 미덕이라고 그렇죠. 이제 많이 이렇게 취급되어지니까 네. 좀 많이들 참고 집에 와서 가장 사랑하는 약자한테 화를 많이 냈죠. 맞아, 근데 이제 맞아요. 요즘은 표현하세요 하니까 또 좀 지나친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나는 다혈질이야. 나는 다혈질이라는 그 어떤 단어로 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미화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맞아요, 생각을 좀 해볼 맞아요. 필요는 있을 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화를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하면 병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화를 욱하고 폭발시키시면 네. 이게 몸과 감정은 하나라고 말씀을 드려서 내 몸에도 네.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화나고 나면 어떠세요? 화 막 크게 내고 나면 막 부들부들 떨리고 그, 그죠? 뭐, 기운이 쏙 쏙 빠진다 빠지고 그럴까요? 부들부들 떨리고 화가 날 때는 전반적으로 몸의 체온이 올라가면서 어지럽죠. 또, 예.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3배,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5배까지 아이고, 높아진다는 결과들이 있고요. 네. 의학적인 결과들인 거죠. 그다음에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그럴 수 이게 화를 폭발하는 게 결코 본인에게도 좋은 일은 아니죠.